자, 이제 매주 수요일에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신 우리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분만큼 꿰뚫고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자, 오창익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부장님, 요즘 계속 윤석열 헌재 발언 모니터 하시죠? 네네. 네. 어제는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나왔고, 특히 어제 내가 군인들을 선관위에 보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그 이전에 진짜 끝났는데 저는 네네. 윤석열이나 장군들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네네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예.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네. 또 수사를 받는 중이어서 여기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나. 네. 근데 답변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네. 유아들의 말.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을 들으려면 해석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그 네. 유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 간부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능동피동도 안 맞고 예. 이상한 말투고 그들끼리의 옹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 이게 처음에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또 음.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하거나 하면서 긴급 네. 현안 질의하면서 네. 2달 전쯤부터 이런 말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아, 국민들 예. 듣기에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치지도 않아요. 네.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만하고 고집센 모습이고 네. 그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에게서도 그런 말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누구도 안 쓰는 뭐 자기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뭐 했다는 둥에 예. 그 희한한 단어들을 쓰고 희한한 이게 뭐냐면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희한한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유체 이탈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의 유체 이탈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뭐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금방 확인되는 예. 그런 거짓말도 버젓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그 국정원 차장을 지냈던 홍장원 씨가 예. 이 사람은 이제 조직인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자기도 임명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긴 하지만 예는 갖추겠다. 그 마지막 나갈 때 꾸벅 인사하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했죠? 예. 쳐다도 안 봤잖아요. 쎄깠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선영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내가 좀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네. 인사라면 예. 그래도 잘 가라고 하거나 예. 뭐 일어나서 예를 갖춰서 인사하진 않더라도 고개를 까딱 움직인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들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종자들이다라는 걸 계속 모니터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네.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저런 인간도 있었구나. 아니 그리고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 아니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떨림이 없지? 어떨 때는 거짓말할 때마다 도리도리를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네. 거짓말 아니라 사실을 말할 때도 도리도리하고 네. 뭐 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뭐 눈을 자주 깜빡인다든지 네. 뭐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는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을 말할 때는 네. 양심의 가책이랄까 이게 떨림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뭔가 포착되는 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한다거나 하여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잘 알죠. 오랫동안 같이 봤으니까.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잘 알고 네. 가족에게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할 거 아니에요. 네. 저 친구 거짓말한다. 예. 맞추지 못할 때도 있지만 되게 많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예.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그럼요. 살아본 적도 없고. 예. 근데 윤석열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네.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이게 아닌데 네. 이런 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독특한 기괴한 존재를 반복적으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봐야 된다는 게 예. 모니터는 해야 되지만 좀 끔찍한 일이고 예.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노동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뭐가 뭐 취해 있나? 그렇죠. 물론 알코올 의존 환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20일 동안 술을 못 마셨을 텐데 그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했는데 이게 뻥치는 거 보면은 신념에 가득 차서 뻥을 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실이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기괴한 나르시스트죠. 이 사람이 구테타를 왜 일으켰냐? 네. 친위 구테타잖아요. 내란을 왜 일으켰냐 하면 네. 대체로 진단은 안위를 위해서 자기와 그렇다고요. 부인의 안위를 위해서잖아요. 그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 입수됐고 검찰이 그걸 갖고 이제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이걸 읽고 나서 대노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계엄을 네. 서둘러서 시행했다. 날짜 태길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이제 텍스트 윤석열이라는 텍스트 김건희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오랫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렇죠. 왜 국회 개원식에 안 왔는지, 예. 왜 시정연설을 안 했는지,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말로 해석이 되죠. 삐졌다. 예. 자기 박수 받고 싶은데 나르시스니까 언제든지 박수 받고 싶은데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박수 치는 사람은 극우 유튜버 몇 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도 갈 수 없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 또는 기괴한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자기 애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란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희한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때 12월 14일이었나요?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소추. 예. 네, 토요일이었죠. 탄핵 소추. 네. 그때 타들고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그때 아니요. 또 다른 시작이었어. 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 중에 별로 없었을 거고요. 네.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죠. 네. 탄핵 소추니까 네. 형사재판으로 얘기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탄핵 심판에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네. 단박에 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을 뺐습니까? 네. 정말 수백만의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좀 의사당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도 안 들어와가지고 7일 그냥 넘겼고 네. 그 다음에 겨우 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14일에 그래도 의사당 안에 엉덩이는 붙이고 있어가지고 겨우 204명으로 소출한 거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한 거죠.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멘트 중에 사람들이 기함했던 건 뭐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선관위에 군을 보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사건도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 기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속내를 모르니까 예. 아마 어떤 건물도 폭파시키지 않았다? 네. 누구도 죽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예. 그러니까 아무 일이라는 건 국회의사당이 뭐 와르르 무너졌다든지 예. 국회의원 수백 명이 뭐 죽거나 다쳤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런데 내란과 폭동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저도 현장에서 봤듯이 네. 경찰이 국회 봉쇄했고요. 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네. 군이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특전사가 투입됐어요. 예. 45년 만에 예.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경제 대국.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로 민주화를 누리고 있다는 네. 민주화를 진행했고 네. 또 민주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예. 그다음에 문화 강국에서 쿠데타가 있었어요. 내란이 있었어요. 폭동이 있었어요. 계엄을 이제 했어요. 윤석열은 내란도 폭동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위로만 중요한 기괴한 나르시스트예요. 이제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 어제도 간밤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면서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제 꿈꿨던 그 내란 이후의 상황, 친위 쿠데타 이후의 상황, 뭐 이재명 잡아가고 한동훈 잡아가고 우원식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빵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옷 벗기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국회를 묵사발 내놓고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뭐 한반도가 완전히 전란에 휩싸이게 만들고 뭐 어쨌든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결국 남한이 뭐 이긴다 이렇게 상정을 해서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다. 이 아주 찬란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도 우리가 예. 쓸데없이 많이 듣긴 하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은 그 무엇이든 그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상을 예.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뭐 아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오히려 그럼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판단의 근거가 좁아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종의 몽유병 상태잖아요. 몽유병 그러니까 상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를 자꾸 쓰는데 오늘 네. 최근에 윤석열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기괴한 나르시스트예요. 일반적으로 나르시스트는 우리 모두 다 자기애가 있어요. 예. 자기애라는 건 일종의 DNA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물질이 눈을 향해서 날라오면 그게 뭐 날파리든 뭐든 눈을 감는다든지 뭐 이렇게 예. 뭐 이러고 먼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자기 안위를 보호하고 그렇지. 자기를 지키려는 DNA의 명령은 있는데 네. 정도가 있다는 거죠. 예. 남을 해치면서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까지 예. 예? 뭐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족치지 않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런 거는 자기 애 중에서 기괴한 거죠. 극단적인 거죠. 그 표현도 굉장히 기괴해요. 경고성 계엄. 세상에 계엄에 경고성 계엄이 있고 실질적인 계엄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정말 경고성 계엄이려면 네. 대국민 담화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프레임 짜놓고 나를 괴롭힌다. 네. 국정운영을 못하겠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기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정말 내 주변에서 계엄하라는 얘기도 한다. 네. 라는 얘기도 한두 번 하고 나서 계엄을 하면 하다못해 단식 투쟁이라도 벌이면서 국회 이러지 마라. 국정운영 근데 계속 발목 잡을 거냐? 근데 선생님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게 윤석열이 단식 투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약처방이지. 그게 약처방. 일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는 극단적 선택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메뉴가 뭐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자가 좀 달라요. 실제로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저녁은 뭐 먹을까 이 궁리한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감옥에 가면 밥을 잘 안 주긴 하는데 평소 먹던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식 3찬인데 3찬이 뭐 짠지 뭐 이런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뭐 메뉴는 근사한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1,600원이 뭐 얼마나 뭐 그러니까 얼마나 차려내겠어요. 그래도 설레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좀 심리적으로 깊이 뭐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김건희에게 그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자아를 상실한 상황이 아닌지. 그게 김건희와의 만남 이유인지 원래 그런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한테 고모스로 맞으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이죠. 고모스 얘기가 사실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이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맞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인간일까요? 그 다음에 고모스라는 게.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방망이나 무슨 회초리로 때리거나 맞거나 쇠파이프는 이제 그건 범죄이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그렇지만 예전에 맥가 폭행을 하던 한국으로 김승현 회장도 고모수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고모수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 대 맞을 때마다 찰지게 피부에 탁탁 달라붙기 때문에 정말 피멍도 잘 들고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비정상이고 맞는 아들도 비정상이고 그런 얘기를 버젓이 공중 앞에 하고 있는 윤석열이도 비정상인 거죠.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김장환 목사라고. 김장환 목사 아시죠? 네네, 저 한반도에서 극동 찾고 이런 분. 그 양반은 자기 아들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허리띠 풀러가지고 때린 거. 이거를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의 어떤 그 스킬인 양
떠들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미친 사람이네. 아니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극동이라는 게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동쪽 끝에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유럽식으로 부르는데 서남아시아 사람들 중동이란 말, 미들이스트란 말 정말 싫어해요. 네. 근데 우리도 파이스트, 극동이란 말 싫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은 아니더라도 동쪽 끝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계 지도 그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그리잖아요. 다른 거죠. 예. 뭐 유럽 지도로 보면 우리가 동쪽 끝에 가 있긴 한데, 예.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극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다. 극동 건설. 예. 그 다음에 이 김아무개 아까 그 얘기한 사람, 극동 그 사람 방송. 극동 방송이잖아요. 예전에 창피한 거죠. 직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창피한 거잖아요. 저도 이름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개신교 종교 방송에 네. 극동이 왜 나오나? 아니,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미국적 사고 아닌가? 네. 한번 보면 김장한 목사가 아주 극우에다가 친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숙미 수준에. 그래서 예전엔 또 그런 얘기도 근데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장수하시네요. 그분 성함을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73년에 방송사 사장이 돼가지고 와. 여태 73년인 여러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52살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나이로. 저 몇 년 와. 전에 아들은 60이 넘어가지고 환갑잔치했어요. 이 양반 구순이야 구순. 정말 너무너무 오래 사신다.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오래 사신다.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허리띠 플러스 아들을 때리면서 근력을 강화하셨나?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뭐 또 주사 맞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김정환이 또 윤석열 총애하고 윤석열이가 또 저기 김정은 그럴 존경하고 때 쓰는 말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유유상종. 유유상종 정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놀아. 그런 분들은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네. 물론 요새 말짱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만 막 예. 광화문 이런 데서 네. 광기에 이런 사람들. 근데 네. 정말 난 예수를 잘 모르지만 저분을 보면 좀 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험지에서 네. 아니, 사랑을 나눈다는 말도 결례일 정도로 사랑 자체인 분들 네. 이런 분들 정말 뭐 많지는 않은데 근데 계셔요. 예. 윤석열 같은 사람이 부족함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황폐돼 있잖아요. 예. 기괴한 나르시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성직자 뭐 다른 종단도 좋고 진짜 사랑을 좀 배워야 되는데 만나는 게 꼭 그런 저 전광훈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전광훈이가 그 무슨 그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교인이 15명밖에 안 되는 교회 이런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안 된다.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교인 수. 네네.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교회. 예. 그 교회의 또 최소 단위가 거의 15명이거든요. 그 15명쯤 돼야 이제 사실 교회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예. 그래서 15명에서 멈추고 있는 교회들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목회하니까 15명밖에 안 모이지 이러면서 15명 모이는 교인 그럼 교회를 15명 중에 특임 전도사 임명해가지고 폭동할 때 서부지원에 보내고 소화기로 문 부시고 유리창 깨고 이런 일을 하면 교인이 느나요? 10,000명 정도 자기 교회는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이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광훈을 보면은 참 이 우리나라의 종교를 빙자한 이런 괴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역사가 깊잖아요. 제가 뭐 공자님 앞에서 공자를 쓸 수는 없는데. 공자는 아니에요. 비유하시려면 웬만하면 바울이라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총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통인데 네. 이미 저희 또래 친구들이 신대원 다니고 또 네. 학부에 신학과 다니고 이럴 때 네. 총신대 뒤에 야트만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 숭실대 쪽에. 네, 어떤 친구들은 담배 피러 올라가고 몰래. 총신대인데.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네. 목사가 되겠다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이제 네. 목을 찢으러 성대를 찢으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용기 조따위 씨처럼 네. 그 발성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가 대부흥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일가를 이룬 거예요. 네. 그건 뭐냐 아까 쪽수로 네. 인격적으로 성장할 때는 신학적으로 성숙했다든지 아니라 네. 교인 숫자로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 성공 사례가 하나 되니까 네. 그걸 따라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그중에서 너무 천박하게 네. 성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대 찢는 것도 있고 네. 네. 조윤기 목사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그 샤난 건물 건너 바닥은 내씨. 지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따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정도의 성찰도 없고 그 정도의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귀귀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예.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주술이다. 목회가 아니라. 주술이죠. 주술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 극우와 이런 보수 개신교가 만나가지고 전광훈이란 괴물이 생긴 거예요. 네. 괴물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 하수구에 네, 버렸던 네. 독극물하고 이 생물체가 만나가지고 괴물이 됐던 것처럼 보수 개신교와 이 극우 파시즘이 만나가지고 전광훈이란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 괴물 영화에서 괴물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 그 영화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뭐 때려잡죠. 잡았나요? 배두나가 뭐 활도 쏘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네. 네. 배두나하고 남자 배우 누구였죠? 박해일. 박해일. 뭐 박해일. 하여튼 그러고 변희봉 선생 네, 나오시고, 네, 네. 예. 하여튼 송강호 씨 나오고. 네, 결론 뭐냐면 괴물을 예. 가족의 힘으로 가족의 힘이란 연대의 힘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고 가장 뜻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족이죠. 공동 운명이고 맞습니다. 경제 공동체니까. 네. 그러니까 연대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잘하는 거 좀 부족해 보이지만 누구는 이런 걸 잘하고 누구는 그렇지. 저런 걸 잘하고 네. 그 마음들, 그 뜻 네. 그리고 힘들을 모아서 괴물을 때려잡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전광훈이를 때려잡을 때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감옥에 가는 게 싫어요. 그냥 싫어요. 체질적으로 싫고 네. 직업적으로 싫지만 네. 꼭 가셔야 될 분들은 좀 있다.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그분은 성찰 안 하실 테니까 강제로 국가가 성찰 시스템에 태워 드려야 될 분이 있죠. 그러니까 전광훈은- 국가가 네. 그 말하자면은 격리시키는 거지. 그럼요. 격리. 전광훈은 내란 선동 범이고요. 네.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 전광훈이 이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보실 때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을 생각해 주세요. 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죄로 7년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꼬박. 9년 아니었습니까? 9년 죄송합니다. 예. 꼬박 살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면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예. 이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무슨 밥통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수준의 얘기예요. 예. 설왕설래 정도의 단지 수준.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약간 그냥 예. 아재 개그인가? 아하. 일 수도 있고 예. 물론 뭐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정도예요. 네. 현직 국회의원이 좀 철이 없나?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어요. 또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지들끼리 모였으면 뭐 그런 저런 농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여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냐? 네. 그러니까 전광훈이하고 빗대면 돼요. 예. 이석기가 징역 9년이면 전광훈은 90년이잖아요. 그렇죠. 실행에 옮겼으니까. 네.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선동했고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튜브로도. 이석기 의원이 뭐 유튜브 앞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 전광훈처럼 했다면 한번 사형시키자고 그랬을 거예요. 양화진 쪽의 어떤 가톨릭 시설에서 합정동이요. 마리스타라고.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애들도 막 놀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서 동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범죄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9년 동안 가뒀단 말이에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잣대라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네. 그 잣대를 통합진보당 아닌 국민의힘에게도 적용시켜야 되고 예. 이석기가 아닌 전광훈에게도 적용시켜야죠. 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되잖아요. 네네.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그 의지가 있어 보여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또 전광훈 전문가들이라서 취재를 해보면은 경찰에서 입건을 했는데 사실 뭐 고발 고소만 들어가도 입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건이라는 건 수사를 시작합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의지가 분명하고 검찰이 혹시 이렇게 경찰이 만약에 송치 의견을 냈을 때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 쪽 알아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전광훈을 봐주면은 그냥 역도로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김건희에 대해서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광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러면은 구속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